안녕하세요. 돌아가지 말고 직진으로 미래탐구학원 오목관 수능수학 대표 강사 조병훈입니다. 오늘 3월 연합평가 12번부터 15번까지 그 20번부터 22번까지 7문항 공통문항들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번부터 볼게요. A가 2보다 큰 상수 A에 대하여 2보다 큽니다. 거기에 fx가 주어져 있어요. fx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저를 인수분해 해주세요. 써있죠? 해줘야지 뭐. 그래서 해주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고요. x가 2보다 클 때는 아까 인수분해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인수분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되고 x 마이너스 a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 gx가 있고요. 여기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hx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연속인 함수 hx. 그럼 이거 포인트가 되겠죠? 얘가. h1 더하기 h3 나중에 구하면 되는 거고 이제 가족번을 가겠습니다. x가 1이 아닐 때 a가 아닐 때. 그러고 보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분모에 있는 fx가 x가 1일 때 0 돼버리고요. x가 2보다 클 때에는 분모에 있는 fx가 x가 a일 때 0 돼버리니까 지금 a가 2보다 크다고 한 게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일단 hx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x가 1일 때랑 a일 때에 대해서 함수값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극한값으로 함수값을 구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이라는 조건을 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hx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hx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fx가 x-1, x-3인 거고요. 여기 최고차항계수가 1인 gx가 있는 거예요. gx. x가 2보다 클 때에 대해서는 fx가 마이너스 x에 x-a가 되는 거고요. 그때 최고차항계수가 1인 gx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hx가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 나조건으로 바로 가면서 h가 1일 때 극한값, h가 a일 때 극한값 해서 이제 풀어버릴 수 있는데 그 전에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2보다 클 때에도 분모는 0이 되지 않지만 이 함수값 자체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h의 2를 먼저 볼 거예요. x가 2일 때 연속성을 봐야 되는 거니까 대입해 보겠습니다. 위에 대입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g의 2가 되는 거고요. 는 아래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퉁쳐서 2 곱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1의 g의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a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0이 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넘겨서 2 곱하기 a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의 g의 2는 0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얘가 0이 되든지 얘가 0이 되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a 값을 먼저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구해볼게요. 넘겨서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2a-4는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a가 2분의 3이 되어서 여기에서도 a가 2보다 크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x는 2에서 연속성을 보게 되면 g2가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g의 2는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조건을 보는 게 맞아요. 순서가. 나조건을 보게 되면 이제 h의 1하고 x는 1에서의 극한값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1에서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대해서 x-1 곱하기 x-3분의 gx가 되고요. 1번 좀 놔둘게요. 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대해서 마이너스 x의 x-a분의 gx가 됩니다. 수렴 조건에 의해서 분모가 0으로 수렴,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gx가 x-2, x-1,
x-a를 인수로 갖는구나.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표현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x-1, x-2 거기에 x-a라고 해주는 게 중요한 관찰이에요. 이제 a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a를 구해봅시다.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고 a를 구하게 되면 x1을 넣을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a 나누기 1 곱하기 1 빼기 3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는 a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1 거기에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퉁 될 거고요. 플러스 될 거고요. a 넘어가니까 a는 2 넘어가니까 2a 마이너스 4가 되어서 a의 값이 4가 나옵니다. gx가 나온 거죠. a 값이 4가 되는 거예요. 이제 h의 1하고 h의 3을 구해서 더하겠습니다. h의 1은 1 대입해 주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쵸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 x-를 쳐낸 거 요거 보시면 되고요.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 h의 3은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곱하기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분의 여기 3 대입하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어서 a가 4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다시 빼기인가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는 6으로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6분의 13이 답이죠. 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첫 장이 양수인 등차 수열 AN의 첫 장부터 N장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SN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지금 첫 장 나오고 뭐 N장 나오고 쭉 나왔지만 사실은 이 수열 AN의 첫 장도 S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AN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SN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어요. 절대값이 같다라는 것은 함수값을 연상하게 해주는 거고요. 사실상 이 SN이라는 것은 N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함정은 그래프로 바라봤을 때 놓쳐버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긴다는 게 약간의 함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장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SN이 S1이죠. 0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SN이라는 것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기 때문에 얘가 뭐 A의 N제곱 플러스 BN 이렇게는 상관없잖아요. 물론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뭐 BN 이렇게 놓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이런 겁니다. A의 N으로 묶이고 N 플러스 A분의 B 요게 원점을 지나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또 다른 X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B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마이너스 P라고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관찰하게 되면 원점을 지나면서 첫째 항이 0보다 크다.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0,0을 지나고 1, 양수를 지나는 2차 함수. 가볍게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대칭축이 0보다 작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가 3일 때의 함수값하고 x가 6일 때의 함수값이죠. 두 개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y좌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y좌표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증가해버리니까. 절대값은 걷어올려 버리는 건데 걷어올려도 증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날아가고 이런 형태가 돼요. SN이라는 것은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의 음수예요.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3이 되고 얘가 6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절대값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가 6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문제가 진행이 되는 그런 관찰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도 얘가 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3과 6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면 Sn 자체가 대칭축이 2분의 3 더하기 6, 9일 거잖아요. 그래서 0,0하고 9,0이 x 절편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Sn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Sn이라는 것은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라고 할게요. 거기에 n 곱하기 n-9가 되는 거고 그때에 대해서 11을 대입하면 S의 11은 마이너스 a 곱하기 11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2의 a가 될 거고요. 여기에 절대값이니까 지금 a를 일부러 a를 양수로 놓은 거야. 최고차항계수를 마이너스 a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S11의 절대값은 22의 a가 되고 거기에 빼기 3을 한 것하고 S의 3 또는 S의 6이랑 같은 거죠. S의 6이라고 하면 대표해볼까요? 6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18a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4a는 3이 되어서 a는 4분의 3이 되고 그때의 S1은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8이 되어서 3이 6이 나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일단 6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당황할 수 있어요. 보기에도 없고 그렇죠? 합의 동그라미 화살표 언제나 2개 이상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절대로 이런 하나의 합도 합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합을 구하시 이런 말 안 나와요.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합은 무조건 2개 이상이다. 아, 뭔가 더 있겠구나. 어떻게 하지? 하다 보면 아까의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다루기 그래도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같은 절대값을 갖는 x좌표를 생각했을 때 얘가 6이 되는 거고 얘가 3이 되는 또는 왼쪽이 3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3을 대입했을 때 양수 6을 대입했을 때 음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x절편이 자연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x절편을 뭐 p라고 해주면 여기에서 sn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sn은 마이너스 a에 x 곱하기 n이라고 할까요? n 곱하기 n-p라고 넣을 수 있고요. 그대로 절대값 풀어서 연산해주면 s의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s6 되는 거고 s의 11도 음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s의 11 빼기 3이다 라고 그대로 대입해주면 a와 p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풀리죠. 대입하겠습니다. 3을 대입합니다. 3 곱하기 3-p 3에 p-3에 곱하기 a는 빼기에 6을 대입합니다. 6 곱하기 6-p 6 곱하기 p-6으로 해서 a는 1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1에 거기에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에 p-11 이렇게요. a 거기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a가 양수라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서 바로 날아가게 되고요. p를 구할 수 있어요. 3의 2로 나눠볼게요. 3의 2로 나누면 p-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p-6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2p 플러스 12가 되고요. 3p는 15가 되겠네요. p는 5가 됩니다. p에 5를 대입해서 이제 여기에서 a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p에 5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p에 5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a에 마이너스 3이 되고 6a하고 66a인 거니까요. 마이너스 60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a는 20분의 1이 됩니다. a가 20분의 1, p가 5인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S1을 구할 수가 있겠죠.
SN 정리한 다음에 구할게요. SN은 마이너스의 20분의 1에다가 n 곱하기 n-5였고요. 이제 S1을 구하면 마이너스 20분의 1 거기에 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어서 5분의 1이 됩니다. 6 더하기 5분의 1인 거니까 5분의 31이 답이죠. 답은 1번입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정오판별 문제인데요. 14번이 전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 디귿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에서 k는 0일 때 fx 플러스 gx는 0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fx 플러스 gx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x의 세제곱 거기에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4는 0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죠.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오직 하나의 실근, 물결, 화살표, 실근의 개수, 땡땡, 그래프라고 적으세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실근의 개수를 푸는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함수를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볼까요? 이 함수의 이름은요. 1차항이 없는 3차 함수. 1차항이 없죠. 1차항이 없는 3차 함수. 땡땡 상수항을 무시하고 인수분해한다 라고 적으세요. 상수항을 무시하고 인수분해한다. 이 함수를 그려보는 거예요. 얘를 hx라고 할게요. hx는 상수항을 무시하고 인수분해하게 되면 x의 제곱에 x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4로 그래프를 좀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y는 4에 대해서 x가 0일 때 접하게 되고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지나가고 0에서 접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x축은 y는 4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는 명확하게 한 개의 실근을 하는 거다. 보이죠? 오직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요. 기억은 참이 됩니다. 니은으로 할게요. fx 빼기 g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기 위한 실수 k의 값은 4분이다. fx 빼기 gx의 구조를 봐야 되는 거고요. fx는 3차, gx는 2차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무슨 얘기예요? 접한다는 얘기죠. 3중근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접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k의 의미를 볼까요? k는 지금 x의 개수로만 있기 때문에 k는 하나의 기울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진행해 보겠습니다. fx 마이너스 gx는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kx 플러스 8이 되는 거고요. 얘는 0을 구하는 건데 요 k를 넘겨버리면 기울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은 kx가 됩니다. 가볍게 스케치 들어갈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1차항이 없는 3차 함수니까 상수항을 무시하고 인수분해한다. 가볍게 x의 제곱에 x-2에 플러스 8이라고 하고 그려주면 y는 8이 있을 거고 x가 0에서 접하고 2를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얘가 0이고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이 함수에서 kx가 지나가는 거죠. 여기에 원점이고 k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렇게 합니다. 실수 k의 값은 4분이다 라고 했으니까 k의 값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보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연필이 직선입니다. 쭉 돌려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접선이 될 수 있는 것은 얘밖에 없어요. 딱 이런 형태죠. 나머지는 세 점에서 만나는 게 또 보이죠. 그래서 이때의 길이가 4인가 보다. 우리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4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점을 곡선 밖에 한 점이라고 하고 가상접선 구해서 구하는 것은 최악이고요.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좋아요. 얘도 하나의 함수. 얘도 하나의 함수. 적어볼까요? 두 곡선이 접할 때 땡땡 ft는 gt, f't는 g't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f의 t는 gt, f't는 gt로 k를 구해볼게요. f의 t는 g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은
kt가 되는 거고요. f't는 g't, 3t의 제곱 마이너스 4t는 k가 됩니다. 그대로 k에 넣어주면 정리할게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은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이 되고요. 계산 좀 더 들어갑니다. 3t의 세제곱이니까 2t의 세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고요. 8이죠. 이제 2로 나눠주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면서 t가 2일 때가 실근임을 알 수 있죠. 혹시나 의심스러우면 이때 인수분해 한번 해주시면 돼요. 조립제법 말고 개수 비교하는 거죠. 최고차 함계수 1이니까 t의 제곱, 상수항 마이너스 4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고, 2차 함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얘는 허근이구나. 실근이 없죠. 그래서 t가 2일 거고, t가 2일 때 k를 구하면 되겠죠. t가 2일 때 k의 값은 4, 3, 12에서 마이너스 8 빼주는 거니까 얘가 바로 4가 됩니다. 우연의 일치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 점에서 딱 접하는 거니까 약간은 우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k가 4일 때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유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니은도 참입니다. 근데 디귿은 fx가 아니라 fx의 절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fx의 절대값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는 형태예요. 방정식 fx의 절대값하고 gx가 같다. 여기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이 존재한다라고 물어봤어요. 디귿의 별표.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봤어요. gx가 생각보다 그리기가 좀 편한 함수거든요. 그래서 gx를 보니까 얘가 2 곱하기 x-1에 x 플러스 1이 되는 편안한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프의 관점에서 본다면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y축 대칭이죠. 근데 fx의 절대값이다 보니까 이 fx라는 게 딱 만나게 됐을 때 음수에서 만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음수분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때그때 고려하지 고민하다 보니까 이 gx가 양수인 부분이 x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할 만은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fx는 gx의 실근을 볼 건데요.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x좌표를 찾는 건 fx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gx와의 교점에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이때 x가 마이너스 1 이하와 x가 1 이상이 돼버리면 명확하잖아요. 이게 아이디어였어요. 다시 한번요.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은 상태에 대해서 마이너스 fx하고 gx를 비교할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1보다 커야만 얘가 실근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몰입을 해서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았어요.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이 fx는 gx, fx는 마이너스 gx 이 형태가 사실은 기역과 니은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첫 번째를 볼게요. 이 fx 빼기 gx를 볼 건데요. 사실은 니은에서 한번 했습니다. by 니은. 정리해주면 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하고 kx의 형태였는데요. 이 그래프가 y는 8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갔었고 이때 k가 4일 때 딱 여기 접했어요. 딱 접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총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대놓고 3 더하기 2잖아요.
3차 방정식은 실근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니까 하나는 3개의 실근, 다른 하나는 2개의 실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K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어려웠어. 진짜 어려웠어. 오케이. 그래서 먼저 이렇게 생각합시다. K가 4보다 작게 되면 얘는 한근. 그리고 K가 잠시만요. K가 4가 되면 얘는 2개의 실근. K가 4보다 크게 되면 얘는 3개의 실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에는 근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가 1,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1을 대입해주면 7이죠. 1,7까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계에서 실근의 개수는 2개 이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K가 4일 때는 2개의 실근, K가 4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3개의 실근. 이렇게 해야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요게 포인트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K가 7보다 더 커버리면 이쪽에서는 안 만나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여기 1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얘는 fx가 아니죠. 요 함수하고 kx 보는 건데 x의 범위로서 2개와 3개를 만들어주는 거죠. 요게 이제 굉장히 힘든 녀석이었어요. 다시 fx는 아까 그 함수가 아니야. 대충 이런 함수라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gx는 이렇게 된 함수죠. 근데 이 음수 부분에 만나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얘를 쳐내는 게 뭐야? k가 7보다 커버리면 이런 부분이 교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보는 건데 여기에서 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 직선과 3차 함수를 비교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형태로 이항을 시켜서 kx와 비교하게 해주는 거죠. 니은에서 그런 힌트를 준 거예요. 아, kx를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라보겠니? 하는 게 니은이었던 거죠.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을 때를 보겠습니다. 이제 fx 플러스 마이너스 fx는 gx인 거니까 fx 플러스 gx는 0을 볼 거고요. 그대로 들어갈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케이스고요. 똑같이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4는 kx가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함수라고요? 1차항이 없는 3차 함수. 기억하세요. 상수항을 무시하고 인수분해한다. y는 4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를 지나고 0에 접하는 거. 아까 기억에서 했었죠. 이런 함수고 그때 kx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2, 0이 되는 거고 kx가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얘가 3개가 나오면서 딱 접할 때의 k를 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경계인 k 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경계의 k. 접할 때의 k 값은 어떻게 해요? 얘도 하나의 함수, 얘도 하나의 함수로 보고 ft는 gt, f't는 g't의 형태로 k를 잡아냅니다. 접점 x좌표 t를 잡아내고 k를 잡겠죠. 진행해 볼게요. 요게 2개의 근을 갖는 상황이에요. ft는 gt, t의 세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4는 kt가 되고요. f't는 g't, 3t의 제곱 플러스 4t는 k가 됩니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t의 세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4는 3t의 세제곱 플러스 4t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에서
2t의 세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다시 한번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어서 t 마이너스로 묶이죠. t의 제곱, 얘도 확인사살 들어갈게요. 이게 플러스 2 될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죠. 플러스 2t 해서 얘도 실근이 없게 되고 t는 1일 때가 실근이고, t가 1이 돼버리면 그때 k의 값은 7이 나옵니다. 그럼 k가 7이 돼버리니까 어때요? k가 7이 됐을 때 접해버리니까 정말 우연이죠. k가 7일 때 딱 3개의 실근과 2개의 실근이 나오면서, 여기에서는 3개의 실근이죠. 상황을 볼게요. 아까 전에 그래프가 K가 7일 때의 상황 이런 거였죠. 이렇게 쭉 해서 요근 이렇게 되고, 또 여기에서의 K는 그래프가 이렇게 딱 되면서 이게 정확하게 t는 1에서 접해버리네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얘가 3개이고 여기에서 2개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끝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죠. 얘가 1이에요. 그리고 1보다 큰 근 마이너스 작겠죠. 얘가 1이에요. 거기에 한 근이 더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지금은 중근이 포함되기 때문에, 2개의 상황에서 중근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은 4개의 근밖에 안 생기는 거고요. K가 7보다 커버리게 되면 이쪽이 아예 의미가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래버리면 실근이 2개가 있죠. K가 그땐 실근 2개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K가 7보다 커버리면 얘가 1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부분은 또 안 치는 거야. 그래 버리니까 실근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2개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은 5개의 상황이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절묘하게 4개만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5개가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거짓이 됩니다. 어렵죠.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1시쯤 됐는데 그 해설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10시 50분에 온라인으로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보고 바로 강의를 찍는 거라서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나는 디귿이 거짓인데 참이면 어떡하지?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돌도 잘 푸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럼 다시 찍어야죠 뭐. 15번 보겠습니다. 이 빈칸 채우기 문항이 작년 수능에 처음으로 15번에서 삼각함수와 도형으로 나왔죠. 근데 물론 작년 사관학교 8월 달에 평가원을 주관을 해서 사관학교 시험지는 평가원이 주관해서 만든 시험지예요. 8월 달에 21번에 삼각함수와 도형에서 빈칸이 나왔습니다. 작년 3월에는 사실 이 삼각함수와 도형 부분이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너무 힘을 줘서 제가 막 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분하게 잘 흘러가는 문제였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빈칸이 수열에서 나오면 빈칸부터 보는 게 합리적이고, 빈칸이 만약에 수열이 아닌 다른 범위에서 나오게 된다면, 지금처럼 뭐 삼각함수다 이러면 처음부터 읽어가는 게 효율적이에요. 차분하게 문제를 읽으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하여 AB가 2고 BC가 2가 됩니다. AD는 3이고요. 여기 BAC는 3분의 파이 체크해 주면 되겠네요.
거기에서 두 직선 AD와 BC의 교점을 2라고 했고요. 거기에서 요 세타 A, E, B의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읽어볼게요.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그랬어요.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CD의 길이는 얘를 A라고 해주면 그쵸? BD의 제곱은 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BD의 제곱은 AB의 제곱 2는 4 더하기 3, 3은 9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의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될 거고요. 는 BC의 제곱 2는 4 CD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A의 이제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요게 이제 내접사각형의 성질이에요. 내접사각형은 대각의 합이 180도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원에서 중심각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두 개의 합은 2파이잖아. 거기에 대한 원주각하고 원주각이 된 거라서 얘가 2알파가 되면 얘가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좀 보기 힘든 원주각이 하나 더 있는데 얘가 2베타 엄청 크죠? 그럼 얘가 베타가 돼요. 그래서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2파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가 됩니다. 내접 사각형에 마주보는 각의 합, 대각의 합은 180도다. 이걸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되면 여기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계산 진행합니다. 13에서 6을 뺐으니까 7이고요. 거기에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가 되고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되어서 여기에 1, 3 마이너스가 되고 A는 1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양수니까 길이죠? 길이니까 A는 1이 됩니다. 그래서 가에는 1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읽어가는 거야. 삼각형 EAB와 삼각형 ECD에서 각 A, EB는 공통 EAB하고 ECD가 같으니까 EAB하고 ECD를 볼게요. EAB, ECD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얘가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전문 용어는 한 외곽의 크기는 네 대각과 같다. 그래서 이 3분의 파이랑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180도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한번 넘어가니까 3분의 파이 각이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ECD하고 삼각형 EDA가 닮습니다. EAB가 닮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때 이를 이용하면 선분 ED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ED의 길이는 여기를 X라고 하면 되겠죠. X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런 공식 떠오를 거예요. 2에서 X 곱하기 X 플러스 3 그리고 Y 곱하기 Y 플러스 2 하면 같죠. 근데 이제 닮음의 일부를 쓰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요 A의 길이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닮음을 다 써야 돼. 먼저 볼게요.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 삼각형 어디 갔냐? EAB, ECD. 삼각형 EAB. 닮음 삼각형 ECD. EA, AB, EB 이렇게 하시면 돼요. EC, CD, ED 이렇게 비율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EA 대 EC, EA 대 EC, X 플러스 3 대 Y가 되고요. 는 AB 대 CD, AB 대 CD, 2 대 1이 되고요. EB 대 EC, EB 대 Y 플러스 2죠. EC, X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풀고 여기서 하나 풀면 되겠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내항의 곱 EY는 외항의 곱 X 플러스 3이 되고요. 내항의 곱 Y 플러스 2는 외항의 곱 EX가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건 X니까요. X를 구하려면 Y를 속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Y 대신에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다가 Y 대신에 EX-1을 넣어줄게요. EX-2는 X 플러스 3.
4x-4는 x 플러스 3이 되고 3x는 7, x는 3분의 7입니다. 나에 들어갈 숫자는 3분의 7인 거죠. x가 3분의 7까지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달을 채워봅시다. 이 도형이라는 게 원래 보일 때까지 보이는 게 아니라서 차분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갑자기 나만의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면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쉽다고 볼 수 있는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쉬운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보겠습니다. 삼각형 ECD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ECD. 삼각형 ECD.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사인 세타하고 요 1을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인 세타 분의 1은 3분의 파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3분의 7이 되고 2분의 루트 3 분의 3분의 7이 되어서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한다. 6을 곱할게요. 3 루트 3 분의 27의 14가 될 거고요. 사인 세타가 나왔어요. 사인 세타는 역수를 취해서 14분의 3 루트 3이 됩니다. 이제 답을 내볼게요. P 플러스 Q 곱하기 R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P 플러스 Q는 1 더하기 3분의 7 곱하기 R은 14분의 3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3분의 10이죠. 3분의 10 곱하기 14분의 3 루트 3인 거니까 퉁퉁 조심하시고 퉁퉁 7호죠. 그래서 7분의 5 루트 3 답은 4번이죠. 이제 단답형 세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 수열에 대해서 점화관계, 앞뒤 순서들을 찾아주고 하는 문제들은 되게 흔한 패턴이고요. 지금 A7에서 거꾸로 쭉쭉쭉 가서 A1까지 가시오. 7에서 1까지 가려면 좀 길죠. 6, 5, 4, 3, 2, 1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A의 n 플러스 1을 가지고 An을 먼저 표현해 주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해 볼게요. 얘를 바꿔주는 거야. A의 n은 양변을 2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2 나눌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A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죠. A의 7을 이용해서 A의 6을 구할 거고요. A의 6을 이용해서 A의 5를 구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어진 구간에는 범위가 A의 n의 범위가 주어져 있네요. A의 7을 이용해서 A의 6을 구했는데 A의 6의 범위를 확인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순서는 A의 7의 범위를 먼저 보고 대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A의 n 플러스 1로 바꿔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A의 n 플러스 1인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 곱해주면 아 얘는 A의 n 플러스 1을 기준으로 하면 0보다 큰 범위구나 보시면 되고요.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2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얘는 A의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긴 여정이죠. A의 7, A의 6, A의 5, A의 4, A의 3, A의 2, A의 1까지를요. 얘가 마이너스 1부터 출발을 해서 쭉쭉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약간의 관찰을 통해서 사실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이고 지워버렸네. 다시 쓸게요. A의 n은 마이너스 2분의 1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0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2 A의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대입하는 건데 대입을 해볼게요. A의 7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지금은 아래 범위에 해당하죠. 그래서 적어주면 플러스 2 하면 됩니다. 1 딱 됐고요. A의 6이야? 그러면 지금은 둘 다 해당하죠. 그럼 두 개로 나뉘는 거야. 이 1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 더해주면 3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번만 더 가면 돼요. 그래서 A1을 구하는 게 목표지 A1의 뭐
개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좀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A1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은 R에만 해당하니까 2분의 3을 2 더해서 3은 둘 다에 해당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여기에는 2 더해서 5가 되겠죠. 이렇게. A의 3 같은 경우는 둘 다 해당하죠. 그래서 2분의 3 둘 다 해당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2분의 5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얘는 R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2분의 1 그리고 5는 둘 다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 7이죠. 점점 많아지겠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 거야.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더니 A1이 1과 2 사이에 있게 되면 이때는 2를 빼버리니까 A2는 분명히 0보다 작을 거다 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입해가면 거꾸로 대입하면 0보다 작지를 생각해 보면 음수에서 2를 더해서 0보다 작은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양수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0보다 작은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양수에서 2를 더한다고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0보다 작은 A2만 출현했어요. 2를 더해줬어? 안 되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줬어? 마이너스 4분의 5. 2 더했어? 안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했어? 마이너스 4분의 1. 2 더했어? 안 되죠. 얘는 아예 더할 수 없는 상황이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건 취급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고 그 다음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7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더하기 2 해봐야 음수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A1을 생각하게 되면 다 플러스 2를 한 상황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2를 더해주면 얘가 4분의 3이고요. 2를 더해주면 4분의 7이죠. 7 되고요.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얘도 안 되죠. 얘도 불가능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서 A1으로 가능한 것은 지금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40 곱하기 4분의 7 해주면 답은 70이죠.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좌표 평면의 점 A, B가 오직 하나 존재합니다. 점 A가 오직 하나만 존재한대요. 점 A는 곡선 위의 점이고요. 로그 함수죠. 그리고 Y는 X의 대칭이 있고 대칭을 시켰을 때 얘가 곡선 여기 위에 있대요.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나왔습니다. 어떤 걸 의심해야 되죠? 당연히 역함수를 의심해야죠. 기출문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작년 9월 평가원 21번이 역함수 구조에서의 그래프 문제였기 때문에 약간은 긴장을 했죠. 그런 문제인가? 이제 조금 재미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기대를 했는데 허무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밑이 하나는 2가 되고요. 얘는 4기 때문에 밑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갖기가 힘들고요. 거기에서 이 관찰을 통해서 역함수 직접 만들어 보면 얘를 x라고 하고 y라고 하면 역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k 밑이 2로 가고 마이너스 해주면 y는 2의 x-k승 거기에 마이너스 2가 되면서 형태가 좀 많이 다르죠. 그래도 이제 미련이 있잖아. 그래프로 풀고 싶은 미련.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럼 저 녀석은 뭐냐면 K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가 많이 있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얘가 K가 0보다 커. 그럼 오른쪽으로 K만큼 이렇게 가겠죠? K가 0보다 커. 그럼 왼쪽으로 마이너스 K만큼 2에 대해서 정분선 생기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쭉. 안 만나겠네요. 음수면 얘 좀 왼쪽에 있을 거고 얘가 좀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또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접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상상 자체가 좀 얘는 힘든 녀석이었고 상상보다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은 그냥 단순하게 대입을 하는 녀석이다. 그리고 연립을 하는 녀석이다. 왜? 2의 제곱이 4잖아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의 형태로 푸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진행을 해볼게요. 점 A가 이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Y에 B를 대입하고 X에 A를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B는 로그의 2에 A 플러스 2에 플러스 K가 되는 거고요. 점 A를
y는 x에 대칭시켰어요. 그럼 b, a가 되겠죠? a 프라임은 b, a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대로 대입해주면 a는 4의 b 플러스 k네요.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말이 꼬이네. 진행해봅시다. 얘하고를 연립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건 맞죠. 먼저 상황을 볼게요. a는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좀 더 편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한 거, 로그보다는 지수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a로 정리할 거예요. a는 2의 b-k승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요. 얘하고 얘를 연립해주면 되겠네요. b가 정해지면 a가 정해져 버릴 테니까 요게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 적혀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4의 b 플러스 k승 플러스 2는 2의 b 마이너스 k승 마이너스 2가 되고 2의 k승을 계속 가정하는 것은 좀 기분 나쁘기 때문에 p는 2의 k승으로 치환을 해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p는 0보다 크겠죠. 이 정도 챙기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t는 2에 비승해버리면 이제 t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죠. 역시 0보다 클 때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 4의 k승인 거니까 p의 제곱이죠. p의 제곱 그리고 4의 비승인 거니까 t의 제곱 플러스 2는 p분의 1 t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정리해주면 양변에 p를 곱할게요. p의 세제곱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p는 0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시 위에서 적고 시작합시다. p의 세제곱,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p는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칭축이 0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들어가게 되면 얘가 t가 0보다 큰 상황에서 x축과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y절편이 t에 0 대입해주면 이 함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밖에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약간은 허무하죠. 허무하지 않니? 21번은 조금 그래도 뭔가 관점이 좀 세고 이런 게 필요한데 느낌이 조금은 허무했어요. 그래서 D는 1 빼기 4, 4, 16이죠. 16 P의 4제곱은 0이 되고요. P의 4제곱이 16분의 1인 거니까 P는 2분의 1이 됩니다. 0보다 크거든요. 얘가 2의 K승이 되어서 K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P의 2분의 1을 넣어서 T를 구할 수 있겠죠. 8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1 이죠. 2는 0 되고요. 양변에 8 곱해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은 0이 되어서 T 마이너스 4의 제곱 보이죠. 완전 제곱식인 거예요. 판별식 0인 거니까. 그래서 T는 4가 되고 얘가 2의 비승이 되어서 B가 2가 됩니다. 이제 식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겠죠. 얘가 A는 4의 B 플러스 K승 플러스 2였으니까 B에 2를 넣어주고 K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A는 6이 되어서 6 곱하기 2는 12가 답이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볼게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 gx가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거네요. gx가. 다시 보면 fx는 연속이고요. 다시 적어주는 게 좀 보기 편할 거예요. 연속. gx는 최고차항 개수는 1이고요.
거기에 원점을 지납니다. 상수항 0이다. G형은 0이다가 더 맞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상수 A에 대해서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조건에서 x 곱하기 절대값 gx가 나왔고요. 인테그랄 2a부터 x까지 a-t에 f의 t dt가 있습니다. 약간의 트릭이 들어갔는데요. 숨겨진 조건을 찾아야 돼요. 이 녀석은 미분하게 되면 a-x에 fx 되는 거 다 보이죠? 무슨 얘기냐면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이 함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연속 함수가 나온 거잖아요. 시험 범위도 연속이야. 나오겠지?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얘가 미분할 수 있는 함수가 돼야 돼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죠. 최근에 평가원에서 수능에서 2020학년도 수능 20번, 나형 20번, 그리고 2021학년도 수능 가형 28번 뭐 이런 거에서 고배 미분 가능성을 좀 제시했거든요. 이 x라는 함수하고 절대값 함수가 곱해져 있는 새로운 함수의 미분 가능성. 지금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거예요. gx 자체가 미분 가능하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이게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걷어올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걷어올려지는 부분이 가능한 것이 x가 0일 때밖에 없습니다. 뾰족하게 걷어올려지는 부분이 x가 0일 때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뭐 이런 거야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gx가 원점을 지나가는데 다른 점은 지나갈 수 없다. 접할 수는 있어도. 요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곱의 미분 가능성을 보셔야 돼요. x랑 요 함수가 곱해져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얘가 미분 가능하면서 x는 0일 때 0인 함수거든? 그렇게 되면 요 함수가 되는 것은 이 자체가 미분 가능하거나 아니면 연속이면서 뾰족한 부분이 x는 0에서 있거나 거기서만 가능한 거죠. 아니면 사실은 x는 0에서 불연속이면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은 얘가 x는 0에서만 뾰족할 수 있구나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a가 지금 양수죠.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먼저 x에 2a를 넣어주게 되면 2a 곱하기 절대값 g의 2a는 0이 되기 때문에 a가 양수인 거니까 얘가 무조건 0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a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가조건에서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게 됩니다. 이 왼쪽 함수가 미분해서 a-x 곱하기 fx 미분 가능 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gx가 바로 잡히는 거죠. gx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요. x는 0에서 0을 지나니까 그렇죠? x 곱하기 x-2a의 제곱이다. 약간은 허무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는 함수인 거죠. 거기에서 x가 하나 더 붙은 겁니다. 이제 이 왼쪽에 있는 함수를 hx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왼쪽 함수를 hx라고 하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hx는 x 곱하기 절대값 gx라고 하면 0하고 2a가 이렇게 된 거니까요.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줘야 되겠죠. 0보다 클 땐 그대로 x의 제곱에 x-2a의 제곱이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에 x-2a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조건의 이 녀석은 hx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h의 2a가 0인 건 뭐 금방 나온 거고, 그렇죠? 미분해줘서 개수 비교하면 되겠죠. 상황을 보겠습니다. h의 프라임 x는 얘는 무조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한 다음에 0 대입하게 되면 0입니다. 0 대입하게 되면 똑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당연하죠. x의 제곱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미분할 때요.
고배 미분 아니에요. 습관을 좀 가지세요. 얘도 관찰을 좀 해야 되는 건데 x가 0하고 2에서 접하는 4차 함수잖아요. 대칭성 알고 있죠. 얘는 완벽한 선대칭이라서 x가 a일 때도 기울기가 0이 됩니다. 최고 차항계수가 1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x의 4제곱 미분 어떻게 돼요? 4x의 세제곱이죠. 거기에서 기울기 0인 x좌표를 보면 0a, 2a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4 곱하기 x 곱하기 x-a에 x-2a. 이건 중요한 습관이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미분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4의 x에 x-a에 x-2a까지 잡힌 상황이네요. 얘가 뭐랑 같은 거야? fx. 마이너스 뺄게요. x-a에 fx. 마이너스 뺄게요. fx.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제 fx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fx는 연속인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x-a일 때 일단 x가 a가 아닐 때를 보시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에 대해서 요거 좀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x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일 때를 봐야 되는데 지금 잠깐 방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a일 때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 fx는 지워주게 되면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4x에 x-2a가 되고요. x가 0보다 클 때죠. 오케이. a일 때는 어차피 다항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많이 지워지고 얘는 4 곱하기 x에 x-2a. 이게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g의 fx는 0이라고 했으니까 hx는 더 이상 없고요. 구하는 것도 fx의 적분값이니까 이제 정확하게 fx와 gx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나 조건에서 g의 x가 x 곱하기 x-2a의 제곱이기 때문에 g의 fx가 0이라는 것은 사실은 fx라는 함수값이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x는 0하고 2a잖아요. 그래서 fx가 0이거나 2a만 보시면 돼요. 다시요.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0 그리고 y는 2a와의 교점의 개수가 4개다. 이게 나 조건입니다. 오케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는 아래로 블록이면서 2a가 0보다 크니까 그래프 이렇게 잡히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는 위로 블록이면서 이렇게 잡힙니다. 2차 함수기 때문에 얘가 0 되고 얘가 2a가 되면 a일 때가 최대값이 되고요. 얘가 a,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a 곱하기 마이너스 a니까 4a의 제곱이죠. 여기에 y는 0하고 y는 2a가 지나가면서 4개의 실근인 거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2a하고 4a 제곱하고 같으면 되는 거죠. a는 2분의 1이 됩니다. 다 왔네요. 생각보다 22번 할만했죠. 딱 요 정도 느낌보다 조금 어려운 느낌이 수능 느낌일 거예요. a를 2분의 1이라고 하면 다 왔습니다.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요런 y는 fx가 나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굳이 그림을 다시 그린 이유는 넓이 공식 아는 건 써먹어야 되니까. 6분의 최고차항 계수 거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이죠. 1에 세제곱하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적분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 대해서 음수니까 이 부분이죠.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거기에 dx 더하기 3분의 2 하시면 되고요. 3분의 4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 하시면 되고요. 0 대입하면 0인 거니까 빼기에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2 되는 거니까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는 2죠. 거기에 플러스 2 하니까 답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할만한 녀석이었다. 그리고 문제 형태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 서울시 교육청이랑 그 느낌이 약간은 평가원이랑 좀 많이 멀어져 보이는데 좀 괜찮았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딱 나오네요. 21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 좀 더 관찰이 필요한 문제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4번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14번. 기억, 니은, 디귿이 작년에도 수능 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투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오판별이라는 자체가 지수로 가면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작년 6월 평가원 15번은 삼각함에서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함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정오판별, 빈칸은 공통에서 나온다는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약간 열린 자세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모의고사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